저는 트렌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술 잘하면 돼요. 부작용이 무서우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내가 얘기해도 듣고 내가 하고 나서도 너무 이렇게 내가 비호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칭찬은 좀 길게 하세요. 짧은 거 반칙입니다. 원장님 좀 추가적인 지방식을 하고 싶어요. 해보고 결정을 해라. 아니요, 이거는 수술 잘하면 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이지은님, 가슴 성형 트렌드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요? 저는 트렌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술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라고 한다면 사이즈는 있을 수 있겠죠. 사이즈는 예전보다는 점점 많이 커졌다가 요즘은 또 약간 좀 주춤한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가슴 성형 하랍니다. 부작용 괜찮을까요? 부작용이 무서우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티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부작용의 걱정을 이기면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김지연을 수술하는데 부작용이 안 생긴다고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새가슴인데 괜찮을까요? 새가슴이면 새가슴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한몰 가슴은 한몰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얘기해도 듣고 내가 하고 나서도 너무 이렇게 내가 비호감이죠. 근데 사실이니까 새가슴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가슴을 오해하는 게 갈비뼈가 보이는 거를 새가슴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보이는데 이 갈비뼈가 보이는 공간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갈비뼈는 덜 보이겠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흉곽이 이렇게 둥근 거는 수술해도 둥글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갈비뼈 깎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저는 예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든. 뚜비님, 원장님께 했습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셔야죠. 이게 언제 했는데 너무 좋아. 뚜비님, 여기는 더 자세하게 좀 올려주세요. 이게 칭찬하는 거는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4월에 가슴 수술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만족 중이에요. 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칭찬은 좀 길게 하세요. 짧은 거 반칙입니다. 여전히 만족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오예님, 가슴 성형 통증이 너무 걱정되는 일입니다. 통증은 랜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덜 아프게 가슴 하는 방법은 없나요? 단순하게 어떻게 살을 째는데 안 아파요. 적게 아픈지 많이 아픈지는 사실 해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의사로서 수술하면서 최대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는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해시게 수술했는데 원장님 저는 되게 아팠어요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덜 아프게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보겠다. 피부 두껍고 탄력 좋은 사람이 회복이 더 빠른가요? 7, 8년 전에 이제 언니하고 동생이 왔는데, 동생은 되게 타이트하고 언니는 되게 좀 조직도 많고, 그래서 언니는 하나도 안 아플 거고요. 동생은 피부 되게 타이트해서 동생은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웬걸 완전 거꾸로였어요. 동생 하나도 안 아프고 조직 많은 언니가 되게 아팠어요. 저 이건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조직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가슴 성형 촉감 정말 차이가 없나요? 보형물에 따른 촉감 차이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누구한테 수술하냐에 따라 촉감 차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의사를 잘 선택하는 게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 정도가 중요한 거죠. 덮어준 조직이 없으면 당연히 촉감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덮어준 조직이 많으니까 촉감이 좋고, 또 한 가지 피부가 타이트한 사람은 촉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피부가 느슨한 사람, 이게 좀 흐물흐물거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촉감적에서 훨씬 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가슴이 작은 편은 아닌데 윗가슴 볼륨이 적은 편이라 확대를 알아보고 있어요. 추후 다이어트를 더 할 예정인데 다이어트를 다 하고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살을 빼는 게 먼저냐 수술을 하는 게 먼저냐,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좀 비만이신 분이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분은 살 빼는 게 먼저인데 이 가슴이 먼저가 맞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이제 가슴이 커지니까 오태가 나면서
갑자기 급 동기부여가 되면서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체중을 빠지고 오셔서 또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없으면 보형물 모양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이식을 같이 하면 네, 그럴 수 있죠. 가슴 조직이 정말 없는 경우에 가슴이 많이 티날지 안 날지 수술해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방이식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요 말랐어요. 또 뽑을 지방도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다 뚱뚱한데 여기만 없어서 삭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미 이런 분은 기본 말랐어요. 뽑을 지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도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원장님 좀 추가적인 지방이식을 하고 싶어요. 제 환자 중에 10명 중 한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해보고 결정을 해라. 처음부터 무조건 지방이식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수술한 지 9개월 정도 됐고요. 오른쪽 가슴방이 조금 더 커서 옆으로 빠지고 있고 오른쪽 가슴이 쓱쓱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지 오케이. 예전에는 텍스처드 보형물은 조직이랑 붙었어요. 누워도 이동 범위가 없어요. 그런데 스무드 보형물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 정도가 환자마다 자고 움직이는 거에서 다 바뀌어요. 의림님이 잘못했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잘 수도 있죠. 어쩌겠어요. 그러면 피막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는 건 6개월 정도 지나기 때문에 그때 방을 좀 닫아주는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누웠을 때 움직임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내가 그러면 수술적인 교정을 할 정도까지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냐, 그냥 다르다는 거지 문제만 없으면 난 살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9개월 된 시점에서 더 많이 빠질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걱정되던 건 아니고 지금 빠지는 오른쪽 왼쪽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게 불편해서 나는 수술적인 교정을 하고 싶다,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그건 언제든지 오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셔도 상관없는데 걱정할 필요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면 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스무드 보형물이기 때문에. 절개 부위 빨리 아물고 더 빨리 금방 좋아지는 건 겨절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수술 잘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밑선이 더 회복이 빠르긴 해요. 단 흉터의 위치가 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어디든 되지만 흉터는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